예, 이번에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국민의힘 3차 방송 토론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명의 후보들이 채널A 이런 중계로 9시부터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 2시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간이 좋았잖아요. 전에 방송 토론 때는 오후 5시에 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어제는 일요일에다가 또 밤 9시에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아웃복싱 스타일이고 홍준표 후보는 인파이터 이런 구도를 이뤘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 여론을 대충 들어보면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예. 그러니까 그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측은요. 야, 토론은 이게 내가 달인이야. 그렇죠. 경험도 많고. 예. 뭐 저 윤석열 아마추어 오면 토론하면 이게 바로 제압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이게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근데 이게 완전히 좀 결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쉽게 제압할 거로 생각했던 홍준표나 유승민 있잖아. 예. 이쪽에서는 이제 토론에서 큰 재미를 못 보고요. 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생각보다 잘하네. 왜 기대 수준이 낮으면 뭐든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잖아. 예. 윤석열은 이제 정치 초년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불안하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네. 근데 갈수록 일치월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게 여유도 생기면서 예. 이제 공격도 옛날에 아웃복싱 하다가 예, 요즘 이게 또 한 살살 지금 잽을 날립니다. 알리처럼 예. 알리처럼 이게 한 방씩 치면서 예. 또 이게 나가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이게 토론회가 지금 6회잖아요. 예. 진행될수록 윤 총장이 좀 여유를 찾아가면서 오히려 이게 토론에서는 뭐 크게 누가 압도해가 재미를 보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상당히 또 중요한 거는 국민적 관심은 엄청 끄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여당은 시청률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야당은 이게 꽤 높게 TV조선 1회부터 8%까지 막 나오고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다. 뭐 토론은 이게 백중세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1회 때는 조금 경직된 그런 모습을 보였고 2회 두 번째 방송 토론은 뭐 당 주관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조금 주택청약 부금 그 문제를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좀 말 실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3차 토론이에요. 벌써 여유를 딱 찾아가지고 가끔 잽도 날리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방송 토론 6번은 10월 8일 컷오프 4강 전까지 한 6번만 하면은 아마 토론에 대해서는 가장 앞선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진짜 4강에 가서 1대1 토론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압도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에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홍준표, 유승민 다 달인들이고 뭐 한두 번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정치를 지금 수십 년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제 토론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첫째는 좀 논란이 됐던 것은 여전히 화천 대유 문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곽상도 탈당 정도 해서는 안 된다. 출당, 제명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홍준표 후보가 지속적으로 윤석열을 하나의 타켓으로 삼아서 어제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천대유 검찰총장한테 범죄정보 거기에서 다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거 보고받고 뭐 했느냐. 뭐 이렇게 또 몰아쳤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이지. 아니 아무리 범죄 정보 뭐 있어도 모든 게 정보 다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범죄정보 분석관실인가 그걸 추미애가 확 추려버려갖고 사람 다 쫓아내버렸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게 다 하려면 국정원처럼 사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정원이 뭐냐면 몰라도 저는 이제 그거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지. 예. 어떻게 그런 정보가 올라왔으면 뭐 윤 총장이 당연히 수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걸 안 올라온 거 가지고 뭐 또 이게 공격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2차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청약 그 저축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청약 저축이 뭔지야. 아니 초등학만 해도 다 알죠. 초등학생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취지가 뭐냐면 앞뒤를 좀 보고 이게 그냥 해야지. 그거 자꾸 말꼬리 잡으면 안 돼요. 앞뒤를 보면 이게 내가 그냥 평생 이게 그 노총각 있다가 검사는 관사가 그 지방 돌다가 결혼을 이게 늦게 하다 보니 집을 절박하게 뭐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청약 저축 열 일이 없잖아요. 네. 이런 이게 취지였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게 충분히 그 전체 취지를 앞뒤 보면 알 수 있잖아. 예. 이걸 가지고 이게 너무 꼬투리 잡는 식으로. 그리고 이게 그때도 그 유승민이 아주 그 저는 이게 꼼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LTV가 뭡니까? 이게 대선주자 토론할 때 이게 노이됩니까? 아니, LTV 갑자기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예. 이런 이게 단어 하나 혹시 저거 모르면 모든 게 경제는 무능한 놈 아니야. 예, 이렇게 그러니까요. 프레임 몰고 가려고. 예. 저는 그런 대답에 대해서 윤 총장이 너무 LTV를 잘 설명했어요. 대출할 때. 리만 브로더스라든가 이런 거 아주 또 산불, 홍준표도 뭐 그런 거 막 물었습니다만 답변을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 토론했다면 LTV 있잖아요. 그런 거에게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대답 안 했을 것 같아. 윤 총장이 잘했지만 그래서 그 뭐 어제도 작전 계획 있잖아. 우리 작게 예. 5015 예. 이런 게 지역적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이거는요. 우리 이게 내용이 저도 오늘 그 방송을 보고 뉴스를 봤더니 이게 극비 그 보안 사항이더만요. 그렇죠. 작게 이게 502. 극비 보안 사항을 공개 토론 자리에서 설명해 보시오 하면 그럼 이게 전쟁 나면 참소 작전하러 갑니다. 북한에 이게 말이 됩니까? 선제 공격한다고. 네. 이런 이게 그 극비 보안 안보 사항을 왜 질문합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본인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떨어진 뒤에 자기는 지금까지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 나갈 그런 계획 방안들을 구상해 왔다. 4, 5년 구상한 사람하고 윤석열 총장은 지난번에 토론 때도 그렇고 집사부 일체에서도 그 언제 대통령 나가려고 생각했느냐. 지난 6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4일 날 나와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많이 생각을 했을 건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5월 말인가요? 그때 선언할 때 그때 결정 그 무렵에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3월 4일 아닙니까? 총장 그만두고. 그러면 지금 몇 달 사이에 작게 5015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게 몇 차례 토론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라든가 있을 때도 이런 나라 전체 돌아가는 그런 시사 문제라든가 시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려면 그렇게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공부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을 때 그렇게 탁탁탁 대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시사 관련한 그런 TV 토론도 좀 열심히 보고 신문도 보고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 청취를 해왔구나. 검찰총장이라는 게 시국 돌아가는 걸 알아야 제대로 맥을 짚어서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리고 이제 그 작게 5015도 잘 설명했습니다. 그게 그 국가 우리 전쟁 시에 하는 거고 뭘 한다. 뭐 미국 대통령하고 통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기존의 작전이 다 짜져 있더라도 좀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치 뭐 홍준표 후보는 이미 다 우리가 작전 사전돼 있는데 왜 이게 미국하고 통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약간 공격을 하던데 저는 이제 그런 너무 이게 지역적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안보상, 부안상 이런 걸 이게 그 공격의 소재로 삼는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자꾸 이게 윤석열 총장 잡으려고 계속 뭐 용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좀 무능하게 보이려고 자꾸 이게 꼼수로 공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이게 토론이라는 것은 후보의 어떤 철학, 그다음에 후보의 비전 있잖아요. 이걸 이게 좀 폭넓게 물어보는 이런 이게 생산적인 건설적인 토론이 돼야지 자꾸 지역적인 용어 가지고 이게 공격하는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봐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기식 무슨 재친문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야 그것도 몰라 그래갖고 무슨 대통령 하려는 거야. 이제 일종의 하나의 무시 전략이라든가 국민들한테 저 사람 대통령감 아니네 그런 걸 그냥 노골적으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여정이가 우리 담아낸 거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다 지금 대선 후보가 바쁜 사람이 특히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 나와서 이제 한 5, 6개월 정도 하는 상황 속에서 대북 문제다 그런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니까 그래 넘어갑시다. 대통령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숙성이 되고 어찌고 저찌고 해갖고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상대 후보를 깔아뭉개는 것은 옳은 태도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그 경력 가산점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5점인가 이제 주택 청약할 때 그때 윤석열 후보가 자기 공약을 베낀 게 아니고 우리도 그 관련된 그 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군 관련 인사들도 군인들 전부 면접해갖고 어느 정도 가점을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면접 결과라니까 그걸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명단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보내준 모양이에요. 근데 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누구고 무슨 얘기했고 문답 이런 내용을 안 보내준, 그걸 왜 보내줍니까? 그런 걸 왜,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송에서는 쪼잔하다. 무슨 큰 비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공약이 뭐 좀 같으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 공약이 뭐 이재명이하고 같으면 안 되지, 좌파니까. 근데 우리 우파끼리 한때 원팀 아닙니까, 원팀. 예. 어차피 이게 나중에 당의 공약으로 다 이게 취합이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국민의힘의 예. 당의 공약으로. 예. 따라서 저는 이게 좋은 공약은 서로 공유하면 좋은 거죠. 오히려 이게 좋은 공약은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표절했다는데, 아니, 홍준표 후보는 이게 국익 우선주의를 자기가 말했대. 아니, 국익 우선주의가, 이거는 교과서에 보니까 다 국익 우선이지. 만약에 홍준표가. 그러니까 특허를 냈냐고, 특허권이 그러니까 있냐고. 홍준표가 뭐 외교는 우리 국익보다는 야, 문재인처럼 북한 우선주의로 가야 돼. 예. 이러면 이게 특허가 있지. 그걸 왜 그 특이하잖아. 문재인은 특허가 있는 거야. 항상 북한 우선주의. 예. 이런 몰라도 이게 우리 국익 우선주의는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표절도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뭐 전부 게 부동산 공약이 교수들이 자문하다 보면 다 우파 교수들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각 캠프에 조언해주면 다 청약 그 가산점 노는 거지. 예. 어떻게 그게 자기가 뭐 고생해 만든 이게 그 창작물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뭐 공약 표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쪼잔한 거고 윤 총장처럼 이게 내공력도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내공력도 갖다 쓰세요. 이게 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이제 박근혜 그런 탄핵과 수사 문제가 또 예. 도마에 올랐지 않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45년 부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었죠 아마. 거기에 대해서 45년 구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윤석열 총장이 답변을 좀 잘한 것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것은 이제 예.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배신자 논쟁 있잖아요. 이게 이번 토론에 저는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자살골을 냈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덕이 안 되는 이런 지금 이게 토론이고요. 제가 오죽하면 이게 방송에서 가서마다 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전부 나무라고 있으니 유승민은 이게 똥 묻은 개입니다. 예. 자기가 이게 탄핵 때 배신하고 여러 번 했잖아요. 일관된 배신자죠. 예. 그 다음에 그 홍준표도요. 홍준표도 2017년 그 3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더라. 탄핵 당해도 싸다. 허접한 여자 뭐 이런. 뭐 4년 동안 이가 갈린다. 뭐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출당 조치까지 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겨 묻은 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이전 투구 개끼리 싸워봤자 이게 뭐 미래 쪽으로 도움이 됩니까? 그 윤 총장도 여러 번 이게 유감을 표시했잖아요. 예. 저는 근데 그 45년 구형은 과하다 보고 수사득이 과하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유감을 표시한 적도 있고 예. 앞으로 이게 저는 사면을 통해서 또 이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면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때 구형량은 이제 그 뇌물 금액이 되다 보니 기계적으로 이게 그 45년인지 지금 와서 이게 그걸 가지고 계속 왜 45년 구형했냐 왜 수사했냐 하면 그럼 이게 윤 총장을 안 받아들였어야죠. 이미 다 알고 예. 다 이게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세 명이
그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이 안 좋아요. 예. 세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따라서 좀 저는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이렇게 그 미래로 나가야지 자꾸 이 과거에 매여 가지고 배신자 토론한 게 있죠. 이거는 이게 좋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45년 구형은 그런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 당시 검사로서 한 거고 지금 정치적 사면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계셨고 그러니까 사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45년 구형하고 사면 얘기하냐니까 그건 윤석열 총장이 그것은 사법적인 문제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아주 잘 하더라고요. 상당히 임기응변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니 보니까.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 구형하고도 그냥 2년 있다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차원이 틀린 문제, 정치적 이거는 영역이고, 그거는 이제 그때는 사법적 영역이니까 차원이 틀린 논의예요. 그리고 어제 뭐 윤석열 후보도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공약이 바뀐 것, 정책적인 그런 공약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아마 나름대로 준비를 해와가지고 최저임금 1만 원 하다가 지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 뭐 또 모병제 그거 젊은 지역한테 표교한 것인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모병제를 이번에는 또 들고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역공을 좀 많이 가한 것도 이제 조금 슬슬 잽을 날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1, 2차만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홍준표, 유승민하고는 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주도권 싸움 때 물으면은 자기들은 그냥 또 그걸 어퍼컷으로 받아칠 가능성이 많고 자기 또 홍보할 기회를 주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안상수, 원희룡 뭐 이런 쪽에다 주로 질문을 던졌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홍준표, 유승민한테 던지더라고요. 아, 그럼요. 앞으로 그 토론은 이제 그 어차피 또 4강부터가 진짜 토론이거든요. 예, 이렇게 진짜죠. 정면 승부를 해야 되고요. 그 모병제는 저도 이제 그 종편에서 한번 비판했는데 옛날에 이게 그 홍준표 공약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 하태경이도 그랬지만 조국 때문인지 옛날에는 그 검수완박 있잖아요. 예. 검찰 수사권 박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검찰 수사권이 거의 박탈되는 거로 공약이 바뀌어 있잖아요. 예. 홍준표 공약이. 그다음에 그 모병제는 그 뭐야 그 뭐 우리 그 군대 그 가혹한 거 그 다루는 드라마 있잖아. DP인가? 예. 예. 그 드라마 보고 이게 바뀌었는지 문재인도 이게 판도라 하나 보고 바뀌었는데 다른 점. 그렇죠. 갑자기 모병제는 이게 좀 생뚱맞게 새로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게 정통 안보 보수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 점에서. 그 다음에 유승민의 그 경제 공약도 잘 보십시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외에도.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했다 봅니다. 그 김여정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 이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아주 단호하게 현재 그런 종전선언 증거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논의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김여정이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하니까 그럼 모르면 넘어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뭐랄까 좀 망신을 주려고 한다 할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또 하태경 후보가 좀 저격수로 나섰어요. 한 번은 최재형 후보한테 아니 얼마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 찬성하더니 이렇게 이번에는 또 그 반대한다고 말이 너무 바뀌고 있다. 역선택 그 문제도 지적을 했어요. 전에 뭐 어쩌고 하더니 나중에 가서 역선택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그 괜찮다는 식으로 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은 아니고 홍준표 후보가 가는 곳마다 제주도에도 카지노 허용하고 또 대구에도 뭐 허용하고 새만금에도 허용하고 뭐 여수 카지노 허용 완전히 카지노 홍으로 바뀐 것 아니냐 해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전국을 카지노장으로 만들 생각이냐고 하면서 어제 신조어로 카지노 홍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조국 수홍에서 또 카멜레 홍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엔 카지노 홍으로 이렇게 홍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하태경이가 이제 그 지금 그
세 장은 이제 정해졌죠. 예. 세 장은 이제 윤석열,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예, 세 명 이제- 굳어지는데 예. 지금 이게 한 장 티켓이 지금 엄청나게 이게 오리무중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태경이가 원래 그 재승박덕이에요. 예, 덕은 없는데 재주는 좀 있어가지고 말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순발력 이런 거는 방송 원래 많이 좀 했잖아요. 있는 사람이에요. 방송 많이 했으니까요. 그 덕은 저는 좋아하는 정치인 아니에요. 제가 유승민, 하태경이 뭐 이쪽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정치인 아닌데 그런데 그 아마 여기 그 약간 중도나 좌파들도 참여하잖아요. 예. 이번에 좌파들도 투표에 참여하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그 하태경의 전략은요 한 놈만 팬다. 예. 한 놈만 팬다. 이게 그 홍준표 같아. 예. 옛날에 유승민이 그랬잖아. 네.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잡고 홍준표는 내가 잡는다. 유승민하고 하태경이는 한 조거든요. 그렇죠. 결국 한 조입니다. 한조죠. 4강으로 가게 되면 한 조니까 이제 그 홍준표를 좀 유승민이를 대리해서 유승민은 윤석열 때리고 하태경이는 홍준표 때리고 이런 게 역할 분담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좀 말이 뭐 조국 수홍부터 그다음에 카지노 홍까지 조금 이게 그 좌파 쪽에 좀 먹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하태경도 약간 인지도는 좀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그 4강이 누가 될지 상당히 오리무중으로. 한 자리 딱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놓고 최재형, 원희룡, 하태경 이 세 사람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 지금 이게 황교안 대표도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정통 보수층에서 좀 결집이 되고 있어요. 부정선거 주장한 분도 많거든요. 이 제가 보기에 안상수 의원 빼고는요. 전부 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어제도 그 부정선거 가지고 하태경이가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진짜 가짜뉴스는 하태경이라고 또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나지도 않고 지금 검증 중에 있는데 판결이 났다고 오죽하면 이게 민경 의원이 판결문 가져와봐. 판결문이 없어요. 지금 검증 중에 있는데 하태경도 이게 공격하는 거는 뭐 지 자유지만 좀 이게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남의 주장도 이게 물장이나 좀 봐야죠. 어제 뭐 후보들한테 자기가 상징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 가져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야구공 자기가 뭐 KDI인가 거기 있을 때 마지막 9회 말 역전 홈런을 이 야구공을 홈런을 쳐갖고 이겼다. 이렇게 해서 야구공을 갖고 나온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세탁기 모형을 갖고 나왔더라고요. 1년간 짓고 나면은 완전 우리나라의 부정 비리를 이 세탁기에다 놓고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겠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수저젓가락을 갖고 와서 정치는 역시 먹는 거, 민생을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진흙탕이 아닌 실사구시의 정치를 하겠다. 또 하나는 대통령 이를 개혁하겠다. 대통령제. 진짜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왕이 아닌. 그래서 대통령 개혁론을 또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원래는 이게 세탁기 아마 진짜 세탁기는 추미애입니다. 원래 그랬죠. 추미애는 대구시의 그 세탁 소집의 딸이에요. 예. 근데 그 김대중 DJ 있잖아요. 예. 세탁 소집의 딸이니까 너 나라 한번 세탁해봐. 그랬죠. 이래가 여기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이게 깨끗한 물로 세탁해야 되는데 똥물을 넣어가지고 세탁하니 옷이 더 더러워져 버렸잖아. 예. 추미애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홍준표가 세탁기는 좋은데 어떤 물 깨끗한 물로 이게 세탁할지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뭐 유승민이는 제가 보기에 뭐 9회 말에 홈런치가 역전하는 게 그거는 뭐 아주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기적적인 일이고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유승민은 이미 안 되고요. 결국에 이번 대선은 누가 뭐래도 이게 윤석열과 홍준표 싸움은 맞아요. 예. 두 명의 싸움 맞는데 뭐 개인적인 저는 이게 누가 되더라도 우리 우파의 후보를 인정하고 이제 본선에 이재명하고 이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앞장서야 된다. 따라서 이게 뭐 두 분 중에 누굴 하나 심하게 공개하고 싶진 않은데 또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고 저는 이게 이미 윤석열 지지라고 방송에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방송 보는 분들 중에 홍준표 지지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이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고 뭐 패널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당초는 최재형 쪽에 좀 기울었지 않습니까? 1순위 황교안, 2순위 최재형, 최재형. 3순위 윤석열이니까. 예. 그럼 이게 1, 2등이 안 되니. 예. 그러면 3순위 윤석열, 4순위 홍준표면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둘 사이에서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이 토론에서 상당히 득점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두 차례, 세 차례 이 토론에서는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 같아요. 나머지 뭐 2차 투표까지 세 차례 또 TV 토론이 있으니까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 대권주자 토론회는 국민들의 아주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고 또 흥행에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